자,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이 부자 되는 그 방송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적인 측면 다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보람 못 느낄 것 같아요. 보람 느끼게 해 주시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자인가요? 자, 역발상 투자자입니다. 자, 역발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값 폭락한데 그런 데 위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폭락하지 않는다라면 쳐다도 안 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폭락을 했었을 때 가치 이하에 해당되는 물건이 속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폭락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폭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동산에 관심이 있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해당되는 부동산 굉장히 많죠. 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주택이라든가 뭐 빌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아파트에 집중을 하죠. 근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형, 중소형, 뭐 중형, 중대형, 대형 굉장히 이런 평형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소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형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본다면, 자,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5,300만 가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중에, 자,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그 비중 3분의 1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에 해당되는 1인 가구 증가세는 앞으로 가팔라진다라는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분양관을 한번 가보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34평 정도예요. 34평이 거의 주요한 그런 평형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공짜로 그렇게 시공 안 해주죠. 자, 그러다 보니 이익을 가장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중대형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최고 대형 같은 경우는 남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사람들 안 사니까 중대형, 특히나 자녀 같은 경우 요즘에 잘 안 낳잖아요. 한 명만 이렇게 기르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30평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만큼 소형에 해당되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이 소형 아파트, 자, 희소성을 가집니다. 공급이 없는 것만큼 기존에 있는 그 물량으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중대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죠. 자, 공급된다는 것은 물량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잃어요. 자, 희소성을 잃는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 한번 봐보시죠.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40평대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60평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자, 평형이 20평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2천만 원에 20평의 차이가 난다면 평당 100만 원도 지금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라고 내놓는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평형에 따라서 관리비는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더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관심도 안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 소형 평수 23평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3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곳은 10평대예요. 정확하게 16평. 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16평 공용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 나와요. 공용 면적 미터 제곱으로 본다면 한 40에서 한 5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용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딱 39에 떨어져요. 39. 자, 앞서 말씀드렸던 40m 제곱 이하에 해당되는 그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왜 투자자들은 이 미터, 40m 제곱 이하의 물건에 집중할까요? 자, 그것은 세금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2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민하는 것이 있죠. 자, 그것은 어떤 부분 고민하냐면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늘어나는 세금, 자, 집을 보유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세금 줄일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연말 정산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라든가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상품들을 가입한다거나 그렇게 하시죠.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죠. 자, 다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금 감면되는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 종합부동산세가 면제가 되죠.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됩니다. 우리는 보유를 하면서 두 가지 세금을 내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가 그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죠. 자, 일반적인 주택을 보유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유를 하기 위한 그런 세금에 해당됩니다. 자, 재산세. 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사업자로 면제가 되는데, 자, 이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가 있죠.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 그 기준은 이렇게 돼요. 자, 40m 제곱 이하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제가 됩니다. 그 40m 제곱 이상 같은 경우, 이상에서 60m 제곱 이하에 해당되는 그 구간 같은 경우는 50%가 면제가 되고요. 자, 60m 제곱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5%가 감면이 돼요. 딱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40m 제곱 이하 같은 경우 재산세가 없어요. 자, 종부세도 없다. 자, 보유라는 데 세금이 없어요. 자, 다주택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분 굉장히 고려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금이 면제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적인 측면에서 재미 좀 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이 평형대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주택자의 운명이에요. 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 못 버팁니다. 이 세금적인 증액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들은 개인차가 다 다르겠지만 그런 구간들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어느 이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채 이상이 된다면 다 등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동산들 거의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해당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세금적인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세금 부분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40m 제곱 이하에 벌써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꽉 잡고 있다. 그만큼 세제 혜택도 있고 또 이 소형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또 그렇게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 희소성까지 더해지니까 말이죠. 계속적으로 1인 가구 증가함에 따라서 소형 평수에 해당되는 그 물량들은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없다. 자연스럽게 가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집값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쫙 몰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굉장히 투자자들,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서울만 노렸어요. 서울만 집중을 했고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바리바리 싸들고. 자, 서울 막 올라가니까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 싹 몰려서 더 올라갔죠.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릴 때 집값은 상승합니다. 자, 이처럼 투자자들이 몰려야 되는 그 상황을 자, 40m 제곱 이하 같은 경우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 그럼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홀딩하고 있는 상태 다 보게 되면 매도하는 그 물량들 같은 경우는 작겠죠. 왜냐하면 홀딩하고 있는 물량은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물량에서 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 빈도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물량은 그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세값 오르려면 전세 물건이 귀해야 돼요. 자, 귀해야 된다. 귀해야지 사람들이 막 경쟁을 펼쳐가지고 높은 가격이라도 나 계약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오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가구 굉장히 증가를 해서 희소성까지 갖춘 상태다 보니 수요자들이 몰리는 상태인데 물량은 나온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빨리 오릅니다. 저는 이를 경험했었죠.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왜 투자자들은 40m 제곱 이하 전용 면적에 집중하는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